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은 언택트의 대표 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를 해보고 실적과 투자 지표들을 모두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과 지금 투자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번에 발표한 네이버의 실적과 그리고 이제 카카오의 예상 실적이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2분기 실적 거의 네이버도 80%대, 그리고 카카오도 130%대가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환호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주가를 보게 되면 네이버 67%, 카카오는 140%가 오를 정도로 이런 뜨거운 반응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언택트의 변화를 그대로 몸으로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네이버는 1조 원대를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카카오도 4,250억대, 거의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실적들을 다 보여줄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실적의 개선 속도는 카카오가 더 압승이죠. 주가 수준을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는 벌써 이제 51조 원대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32조 원대. 그래서 아직 규모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큰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밸류에이션을 측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 즉 올해 예상되는 PER 수준을 보게 되면 네이버가 65배, 카카오는 무려 100배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우상향이고 계속 기대감이 맞다. 하지만 지금 둘 다 보게 되면은 시장에 어떤 부담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밸류에이션들은 받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포인트고요. 그래도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은 적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변화 요인들은 훨씬 더 놀랍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카카오와 관련된 쪽의 매출 구성과 어떤 사업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플랫폼 쪽이 51%, 콘텐츠가 49%.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알찬 구성을 갖고 있다. 콘텐츠와 플랫폼이 모두 다 어떤 비슷한 비중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쪽이 눈에 띄는데, 매출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까지 쭉 우상향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시장에 부합한다는 흐름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플랫폼 부분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톡비즈라고 하는, 저희가 카카오톡을 쓰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선물하기나 이모티콘 관련된 톡보드까지 모두 다 합치는 쪽이 이제 플랫폼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PC와 관련된 포털비즈와 이 관련된 광고들, 그리고 또 신사업 쪽에 저희 카카오페이 많이 쓰죠. 이쪽이 모두 다 구성이 되면서 플랫폼 쪽의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컨텐츠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제 게임, 그리고 음악, 유료 컨텐츠 쪽, 카카오페이지와 관련된 웹툰이죠. 또 이제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피코마까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컨텐츠를 차지하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움직이는데, 그래도 그나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플랫폼 쪽에서 전반적인 성장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가장 먼저 눈길이 가고 있는 매출 구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플랫폼 부분과 컨텐츠 부분에서 얼만큼 실적들의 기여도가 나오는지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랫폼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확장세가 뚜렷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톡비즈라고 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커머스에 대해서 좀 더 1년 전보다 확장세가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50%대 성장을 할 정도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 구조 쪽과는 조금 다르게 여전히 톡비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이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높게 보이는 게 지금 카카오의 전략이라고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또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컨텐츠 쪽입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이나 어떤 음악, 그리고 유료 컨텐츠 관련된 쪽이 상대적으로 좀 고르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주목할 수 있는 게 유료 콘텐츠 쪽에서의 변화 중에 웹툰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카카오 재팬이 운영하고 있는 피코마가 성장세가 뚜렷하다 보니까 일본에서의 성장세가 가장 눈여겨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 네이버 실적에서도 예고를 했었죠. 특히 북미 지역의 웹툰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웹툰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또 대세로 가고 있는 흐름들 쪽에서 이 비대면과 함께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컨텐츠의 수익원이 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임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이제 매출 구성이 살짝 다른 모습들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9월 달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상장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상반기에는 SK 바이오팜, 하반기에는 빅히트엔터가 약간 물 건너간 분위기다 보니까 오히려 대어는 이 카카오 게임스다라는 분위기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의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는 약간 오픈 마켓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즉 자기 주도하에 게임을 개발해서 퍼블리싱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게임들이 참여해서 이를 개발사와 퍼블리싱하는 회사가 다르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흥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약간 좀 제한되는 흐름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 들어서 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여러 가지 신규 게임을 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솔직히 카카오 게임즈에서 흥행한 게임이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한 3조 원대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아직 좀 이어가야 될 숙제가 좀 많지 않을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비상장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이 금융 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카카오뱅크죠. 지금 현재 과거에 어떤 금융법상 갖고 있어야 될 지분을 5% 이상 못 갖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 한국투자 쪽에서 갖고 있던 지분을 이제 막 넘겨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34%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뱅크의 실적 흐름들이 그대로 또 어떤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발표했던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순이익이 지금 이제 450억대가 넘어가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70%가 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카카오뱅크도 어떻게 보면 비대면 효과를 충분히 받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또 다른 영역 쪽의 하나다라는 쪽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 부분 쪽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온라인 거래가 늘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하반기에 IPO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PO 모멘텀을 또 충분히 받아가는 게 카카오의 또 대표적인 지금 대명사의 흐름들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또 다른 변화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같은 금융이라고 하더라도 이 오픈마켓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IR 때도 밝혔듯이 우리는 직접 금융업에 진출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장을 열어놓고 거기서 따르는 이제 수수료를 받는 정도, 중개자 역할 정도로만 하겠습니다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한 발을 뺀 느낌이죠. 하지만 카카오는 다릅니다. 카카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사업 부분들이 다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자기네가 돈이 될 만한 사업들을 모두 다 챙긴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이 되겠네? 그러면은 사업 밀어붙여.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 그대로 다 가지고 가면서 오히려 괜찮다 그러면 이제 IPO까지 추가적인 자회사의 상장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기업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즉 네이버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양반의 느낌이 나죠. 좀 점잖은 느낌이 나는 흐름들 쪽에서 카카오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사업의 성과와 모델이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그를 그대로 안아가고 있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바라보는 성장성의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끌고 가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의 성장성을 맞을 수 있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전기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쪽이 가장 큰 두 회사의 차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탄력도 어떻게 보면 카카오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현상들이 지금처럼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언택트와 관련된 대표 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반기 때 확인된 실적 흐름들과 동향을 봤을 때 여전히 앞으로의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어떤 이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독보적인 업종이다라는 프리미엄도 충분히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쭉 지켜봤을 때 그래도 우위를 줄 수 있는 것은 실적에 대한 탄력성을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카카오에 대해서 높은 밸류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함께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계속 뭐 40만 원, 50만 원대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가는 또 그렇지 않은 성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방향성은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 중기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의 일봉의 동향을 봤었을 때 이제 가파르게 한 번씩 올라갔던 흐름들에서 어느 정도 단기 부담이 되게 되면은 조정권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 자리를 봤을 때 단기 직전 고점을 또 넘어서서 이어지는 자리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격 부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약간 지난 흐름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쭉 따라오는 이동평균선과의 흐름을 봤을 때 약간 34만 원대 부근 정도쯤에 접근하는 전략 쪽으로 약간 전략을 선회하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언택트와 관련된 쪽의 실적의 정점이 2분기에서 3분기도 물론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올 한 해에 대한 정점으로는 2분기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도 이를 반영한다는 측면 쪽에서 보게 되면 이번 실적 발표가 좋게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동력은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34만 원대 근처 정도쯤 들어왔을 때 다시 접근하는 전략 쪽에 무게를 삼으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앞서 잠시 언급드렸듯이 컨텐츠 관련된 쪽에 대한 재부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 DNC 미디어라는 회사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높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연합인포맥스의 주간 전망대에서 잠깐 한번 소개를 제가 시켜드렸던 흐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카카오의 상승률보다 솔직히 더 많이 올랐습니다. 탄력들은 올해 저점에서 오른 부분들이 훨씬 더 센 흐름들인데 DNC 미디어는 컨텐츠를 카카오 페이지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더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쪽에 대한 이 웹툰에 대한 수요와 그에 따른 파장력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나오고 있는 흐름들로 보게 되면 거래나 아니면 동향들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미스터 블루라든가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쪽도 같은 웹툰에 대한 흐름들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안정적인 실적과 확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DNC 미디어라는 종목도 한 번쯤은 조정권에 관심 있게 봐야 될 또 하나의 컨텐츠 쪽의 강자다라는 쪽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컨텐츠 쪽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뮤직이라고 하는 음악 관련된 쪽이 있겠죠. 이런 쪽에서 이제 음원을 공급하는 회사 쪽에 저희가 잘 알려진 YG 엔터부터 뭐 SM 그리고 또 JYP 엔터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특히 SM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호재로 받아들이는 상황들이고요. 또 YG 엔터는 과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도 많았지만 그래도 블랙핑크의 인기는 여전하다라는 관점과 함께 JYP 엔터도 트와이스와 또 하나의 새로운 보이그룹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커지는 가운데 또 이 셋 중에 비교를 하라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실적의 안정성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JYP 엔터가 훨씬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흐름들도 보여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들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직전 고점 때 안착하게 되면 오히려 탄력들은 JYP 엔터도 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도 살짝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를 여러 가지 실적 흐름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앞으로의 언택트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몸소 실적과 성장을 안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인데 그래도 다 좋지만 약간 이제 높은 밸류에 대한 부담이나 단기 이격에 대한 부담들 정도는 소화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차익 매물의 동향들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세적인 흐름들은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